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대장동 관련 얘기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측근이던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양팔이 묶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자,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 이번 공소장을 보면요, 구속영장에 청구될 때보다 그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구속영장, 여기에는 뇌물 액수가 1억 4천만 원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13년 4월에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소할 때는 뇌물 액수를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정 전 실장의 혐의를 보겠습니다. 남욱 등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줬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줬다. 부패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대장동 개발업 사업 428억 원 수수 약속했다. 부정처사 후수래, 그리고 유동규에게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했다.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4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과 관계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정치적 동지라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 도지사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의 양팔이 다 기소가 됐고 구속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업에서의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뇌물 혐의 등에서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더 이상의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협조해서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손을 떼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방탄을 우성하는 제1야당은 공당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세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최측근이 재판에 다 넘겨졌고 구속이 된 상태인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니, 이건 무슨 얘기인지 참 궁금하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검찰의 쇼 혹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들러리 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진상 씨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그 4가지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혜 분양, 이분이 당시 정책 그 성남시 6급 정책 비서관이었어요. 6급 정책 비서관이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부패방지법 위반도 있지만 이 뒤에 인허가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권력의 행사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2억 4천만 원 뇌물 받은 거예요. 특가법상 뇌물이죠. 6급 정책비서관을 보고 줬겠습니까? 그 뒤에 인허가권자를 보고 준 거겠죠. 추론한다면은. 자, 그리고 유동규에게 휴대폰 버리라 지시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이 이득을 정진상 전 실장이 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쪽 방향은 명백히 증거들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이 대표의 입으로 이 두 사람은 둘 다 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돼야 하는 측근이다. 근데 좌우 측근이 다 구속됐고 이렇게 구체적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난 할 말도 없고
나에게 이것이 오는 야당 탄압이다? 이걸 누가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올해 9월이죠. 올해 9월에 당대표가 되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 만들겠다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본인이 공당의 대표인 만큼 민주당 속에 이재명으로 들어가서 당을 더 이상 위험으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임계철선처럼 같이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의 혐의와 나에 대한 입장의 소명은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깔끔하게 장 외에서 정리한 다음에 민주당과 한 몸이 되지 말고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무슨 얘기만 하면 방탄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해명을 해도 방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소명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한 몸 공동체로 가는 거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묘한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식사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의원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출처는 노컷 뉴스인데 자신 때문에 측근들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최대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만남을 줄여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우려해서 홀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스스로도 조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원들과의 만남도 조금 줄여가고 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분위기가? 예, 제가 민주당 대표실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네. 대표들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는 그 의원들과 혹은 외빈들과 식사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의외로 그 좀 샤이한 부분이 있어서 차담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후자 쪽에 조금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원래도 그런 성격인데 최근에 들어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괜히 밥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떤 오해가 낳는 말들이 있을까 봐 조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혼자 식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 스케줄상. 실제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번개 모임도 의원들끼리 번개 모임도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이런 부분 조금 혼자 위축돼 있느냐 그렇게 보는 어떤 시각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언론의 보도가 조금 지나치게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 무고함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전 돈을 받았다 아니면 이거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시장이니까 당연히 결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쳤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너무 좀 섣불리 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고 이재명 당대표 현재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식사라는 거 혼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혼자를 못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한 점 부끄럼 없다. 10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다. 지금도 수사하려면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여기에서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어떤 수순을 검찰이 다음 밟아가게 될지 신문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이재명이다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뒷돈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 이 여부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측근들과 그 대장동 일당들 간의 불법적 유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뇌물 같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계좌 이체 기록이나 또 CCTV 영상 이런 것들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공여자 진술의 구체성 그리고 일관성이 사실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두 사람의 진술이 한번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진진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직 언론 통해서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검찰이 이미 이 대표 측과 어떤 조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정진상 실장도 구속 기소됐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시점입니다. 뭐 피의자든 아니면 뭐 참고인이든. 근데 뭐 조율한다고 알아서 나오실 분도 아니니까 조율이라는 얘기보다 아무튼 뭐 나중에 좀 조만간 소환 조사 뭐 통보나 일정 통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이제 수사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내용도 있지만 두 가지만 좀 짚어보면, 뭐 인지 여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성남시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어떤 뭐 타인의 이익이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게 이제 배임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를 검찰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 같은 문제는 사실 좀 이제 남욱 변호사나 이제 기타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진술이 약간씩 번복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 진술의 번복이라고 해도 실무상에서는 이 진술의 번복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된다. 맥락이 이해가 된다 하면 뭐 크게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를 해치는 그런 자료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얼마나 이 발언의 맥락 이런 부분을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또 정진상 이 사람들의 어떤 발언의 맥락을 좀 살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업무상 배임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직접적으로 판다 하지만 이 배임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배임죄가 일종의 이제 경영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 어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성남시를 위해서 한 거다. 결국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경영 판단이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경영 판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 약간 물타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배임죄라는 게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쉬운 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신중한 모드를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결국 직접적으로 이 대표에게 돈이 들어간 부분, 뇌물죄나 아니면 기타 뭐 성남FC나 뭐 쌍방울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간 부분을 규명해야 아마 정무적으로도 충분히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마 검찰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셋이 중에서 제일 막내고 막내고 또 맨날 다니면서 용이 형, 진상이 형하고 따라다녔으니까 매일 모여서 술 먹으면서 성남시에 모든 일을 거기서 쥐락펴락한다. 매일 모인다. 그 양반 여기 뭐 옛날에 다 이재명하고 아지트였는데 네,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는 온 것 같아요. 한참 저기 할 때 뭐 그게 이제 대장동 건인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뭐 친근해 보였다거나 아니면 뭐 다 친근하지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정 실장은 지금 남욱 변호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유의미한 문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에게 수차례 거의 뭐 수백 번 술 접대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은 다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약간 물증의 문자가 확보된 겁니다. 계산을 부탁한다. 남욱 변호사가
술집 관계자가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죠. 정 실장님이라고 높은 분인 것 같은데 어제 오셨습니다. 계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계산을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정영학 회계사에게. 그리고 이 정영학 회계사는 이 문자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술 접대가 이루어지고 비용을 사후 계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김재섭 위원님,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라는 부분을 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문자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술 100번, 1000번 더 먹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2013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위례신도시가 개발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전에도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당시 고위 관계자, 특히 이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특정되는 고위 관계자들에게 술 접대를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향응 같은 것들을 접대했다. 그런 문자들을 검찰이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남욱 변호사와 뭐 그 이후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향하는 여러 그 네트워크 관계에서 어떻게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문자 내용들이 복원되면서 실제로 남욱 변호사와 정진상, 김용 간의 어느 정도의 유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술만 있다 이런 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물증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뭐 녹취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녹취록, 이모 씨의 녹취록이 지금 무슨 검찰의 스모킹 건이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진술 자료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더 이상 뭐 남욱 잘 모른다, 뭐 내가 그 모르는 일이다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정진상 실장이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발탁했다라는 얘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또 수억 원에 대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근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걸 믿어주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저는 저 문자 자체가 증거 채택이 될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심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증거 기록으로 아마 재판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동의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재판장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명확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우리가 화면에 보이겠지만은 괄호치고 정진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진상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자 그 자체만으로는 이건 해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피고인 측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호인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재판장이 저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이것이 그냥 여기 다 떠나서 공무원과 업자가, 사업자가 만약에 이러한 뭐 술 접대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뇌물죄입니다. 어떤 대가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지만은 어떤 대가관계를 입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 같이 어울려 다녔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저는 아까 나왔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만약 피고인, 지금 정진상 피고인에게 과연 이것이 불리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나중에 우리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어려움이, 검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들 저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도 숫자 4를 가리키면서 뇌물을 좀 함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또 하나 더 드러난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안티 포렌식 앱을 남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직접 김만배 씨가 설치해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안티 포렌식 앱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9월 안티 포렌식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압수를 당해도 휴대전화 포렌식이 안 된다, 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거 하루에도
10번도 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 관계자에게. 김만배 씨는 자신의 녹취가 내 휴대전화에 있을까 봐 앱을 설치를 했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기 전에 김만배 씨가 그 앱을 구동시켜 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회유할 것들이 많았고 얼마나 감춰야 할 것들이 많았으면 남의 휴대전화에까지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아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검찰의 직접 증거 중에 가장 큰 것이 포렌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주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들의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증거물을 압수하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몸싸움도 다 그 포렌식 때문에 그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김만배 씨가 그 녹취에 대해서 남의 전화기까지 포렌식을 깔려 있는가? 자기 전화기만 깔아도 되지만 남의 전화기에 어떤 직접 증거가 되거나 주요한 혐의가 들어가 있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남욱 변호사를 김만배 씨가 정말 회유하려 했거나 혹은 좀 약간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좀 부담을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남욱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좀 감추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확적 증거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진술이지만 이런 진술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김만배 씨의 행위는 사실상 어찌 보면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정에서도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